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좀 긴데, 지금 좀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 15년 전, 20년 그 사이에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예, 보증을 해준 게 있었어요. 보증을 서셨어요. 예, 예, 1,000만 원 보증을요. 예, 근데 그 우위 것은 지가 말을 않고 이제 무엇건 말을 않고 지금 현재 뭐만 얘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보증을 해줘 가지고 예, 한 20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자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 2천만 원이 돼요. 아, 지금 2천만 원이 상태가 넘더라고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이자도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있는데 작년인가 언제에 네. 뭐를 했다고 500만 갚으라고 그것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어떤 기관에서 500만 예. 갚아라 이렇게 했군요. 예, 농협에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예. 이제 농협에서도 지가 이제 500도 이제 그때는 직장도 없었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예. 갚을 뭐가 없어가지고 네, 한 2, 3개월 또 있으니까 네. 또 연락이 왔는데 한 280만 갚으라고 그래요. 280, 예, 예, 그래서 지가 은행 농협을 쫓아가 봤죠. 네. 이제 쫓아가서 뭐 했더니 그것을 뭐해서 이제 지가 현재는 그렇게 해서 이제 280으로 해서 네.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아, 그럼 언제부터 갚으셨어요? 280만 지금 원? 한 11달인가 12달, 1년 됐겠네요. 거의 1년 됐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그 전에, 네. 갖기 전에 지가 이제 그 남편한테 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감면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 내가 보증해준 거밖에 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예. 돈 쓰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갚아라. 네.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내일 해준다, 모레 해준다, 뭐 다음 주에 보자, 며칠 있다 보자 해서 지가 저기 1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그 메시지 한 거, 네. 지가 여기 쭉 지금 기록이 지우려고 하다가 안 지우고 그냥 있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그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했는데 언젠가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무슨 네. 실업논소를 했죠. 예. 당신 말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음. 사람 이행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게 뭐냐 했더니, 음. 걔네 나한테, 네. 왜 내가 당신 돈을 빌려 썼느냐, 당신 돈을 갖다 썼느냐,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예. 해가면서 나한테 되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담자님 일단 그 보증 서준 사람 남편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자 메시지며 이것도 그 남편하고 이렇게 연락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상황은 이해가 됐으니까 뭐 보증 옛날에 잘못 서셔서 이제 280만 원 차차 갖고 계신데 이 상황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황미옥 변호사님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보증채무로 지금 고통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작년 10월경에 주채무자인 그 여성분에게 독촉을 했더니, 내가 당신 돈을 썼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하는 부분 제가 잠시 실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군요. 예. 그 남편한테. 아, 남편분한테요. 예. 자, 그게 네. 그 남편 그 아줌마는 네. 지가 만나지도 않고 지가 와서 은행이 돈 도장하고 뭘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전에는 지가 예. 이 남편한테 이게 뭐가 있었어요. 예. 또 남편한테 집 보증을 서져가지고 아, 지가 예전 집 피해사도 보증도 한번 있군요. 날린 적이 있거든요. 집 보증을 해서 집을 광명시에 빌라 있었는데 빌라를 한번 하여간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동네 분들이 이거 찾아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광명시 빚 보증해줘 가지고 뭐 있는데
그 광명지 집 그 보증해 준 거 이자를 갚는다 해가지고 남편이 그 저 보증점 그 해서 그 돈 좀 해서 그 이자를 갚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지가 보증을 해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만저만해서 사실 뿌리 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뿌리 예, 치시고 예. 보증은 서셨고 보증계약 체결을 하셨고 그다음 예, 채권자는 뭔가 농협 유사한 기관인 것 같아요. 보통 예, 예.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원래 돈 빌려줬던 기관은 계속 추심 기관한테 채권 할인으로 해서 넘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걸 보면은 농협 자체이든 아니면은 농협의 이름을 살짝 섞은 추심기관이든 뭐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정도면은 보통 딱 생각하는 게, 보통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채무 안 갚아도 돼. 이 소멸시효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담을 뭐 15년에서 20년 지났으니까, 죄송합니다. 15년에서 20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상담이 너무 초반인 것 같고요. 아마 예. 추측컨대 추심회사든 금융기관이든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판결금 채권으로 충분히 바꿔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 15% 옛날이니까 아니면 연 20%라고 해서 판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판결을 토대로 상담자님한테 돈 갚으세요 라고 나오고 뭐 처음에는 원래는 2,000인데 500으로 깎아드릴게요 했다가 사정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되면 280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와중에서 왜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그걸 인정하셨습니까? 왜 채무 승인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굳이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마도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판결금 채권을 수령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채권자가. 예.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를 승인하셨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셨든 아니면은 아직까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안 됐든 간에 여튼 지금 280으로 매월 10만 원씩 변제하시기로 합의는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주채무자라고 하죠. 원래 돈 빌렸던 사람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 상대로 그냥 지금처럼 돈 달라 독촉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형사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지가요 그 집도 한 2천 그러니까 9천 그때 1억 선짜리도 지가 뭐 있는데 이 사람 그때 돈 1,000만 원 주고 말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네. 이제 뭐니까 그 하도 그 고통을 받고 뭐 해가지고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게 이제 결국은 찾긴 찾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서 찾았었어요. 그때는 지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돈도 뭐 그렇고 있는데 동네 그 부동산 양반이 그거 참 저한테 와서 그거 그 젊은 사람이 남길 거냐 해서 이제 뭐해서 이제 그걸 도로 찾았는데 그때도 그 사람이 네. 막 그냥 며칠만 있으면 뭐 몇십억이 생긴다 그 몇백억이 생긴다 막 그렇게 해가 막 저한테 밀어와가지고 지가 하도 저 뭐 있어서 지가 그 말도 말 같지 않아서 뭐 있는데 이 돈 1,000만 원에 280인가 얼마 그거 지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남자라는 사람이 너무 괘씸하더라고 해서 네. 제가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네. 이게 민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형사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형사건이 되느냐 네. 지금 그것도 알고 싶고 만약 그렇죠. 하고 싶으면 이게 어떻게 있으면은 할 수 있느냐 저 이제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렇죠. 있어요. 아마 그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예.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증인이 대신 돈 갚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심지어 채권자랑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채무 감액까지 온 상황이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10만 원을 근 1년 동안 갚으셨다고 하셨죠? 예. 이 돈에 대해서는 원래 돈 빌리셨던 그분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좀 어려운 말로 구상이라고 하는데 예. 그 여성분이 나한테 갚아야 돼요. 내가 당신 돈 썼냐?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튼 나한테 돈 갚으셔야죠. 내가 대신해서 지금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지금 나오는 태도를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갚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강제성을 행사할 만한 실익이 있는가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갚으신 것만 해도 매월 10만 원씩 해서 12달이면 12개월 120만 원인 거고 앞으로 뭐 28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그리 갚을 것 같지 않아서 280만 원 전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소액 사건을 아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누구 도움을 받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우셔서 직접 좀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한테 지급명령 신청하고 소액 사건 들어가고 하는 거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주체무자한테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싶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다. 형사적으로 좀 압박 가하면은 나한테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까? 콧방귀도 안 뀌는데 좀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겠지만 민사상 대여금 채무랑 형사상 그 사람이 나한테 날 속여가며 돈 빌렸는가 하는 거 좀 달리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민사 대여금 채권 관계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턱 걸어놨더니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하는 말이 이건 민사 대여로 해결하세요. 두 분 사이에서 사기로 볼 분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했냐, 아니면 나를 속였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입증 가능해야 형사로 될 수 있는 거지, 즉, 차용금 사기로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가요, 이제, 그냥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한 몇 개월 넘은 게 지금 휴대폰에 지금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하도 막 이 사람이 이 작년 지가 추석 때까지 아마 전화를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같아요. 네. 그 후에 전화로 직접 한 것은 그 말도 못하고 이제 메시지 한 게 그 지가 지우려고 하다가 지가 안 지웠어요. 잠깐만요. 추석 때부터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상대방이 뭘 자꾸 이야기했었나요? 그거 이제 지가 이제 돈을 이제 그렇게 돼서 그 갚어라 뭐라 은행 계좌번호도 내일 모레 될 거니까 알려다고 해서 지가 알려주고 그랬었거든요. 본인이 갚아줄 테니까 계좌만 불러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남편이. 남편이. 근데 그 지금도 지가 은행에 돈을 갚는 것은 그 부인. 네. 그 부인 신영순 씨인가? 네. 그 앞으로 갚아요. 예, 그렇죠. 보증계약이 아니라 원래 차용금 계약 체결 당사자는 그 여성분이시니까 근데 남편분이 나서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봤을 때에는 돈 갚는다고 해놓고는 계좌까지 부르라고 해놓고는 왜 돈을 입금 안 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타까운 거는 상담사님께서 15 내지 20년 전에 어쨌든 보증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부주의로 하셨든 아니면 인정상 사정상 하셨든 체결하셨으니까 법적인 책임은 그때를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부담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보증채무를 부담하시는 건 맞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갚을 수 있다 하는 건 이건 좀 시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괘씸은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사기죄에 대해서 증거로 바로 들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C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지우시진 마세요. 일단은 보관하시고 형사는 좀 어렵대 민사는 소액이니까 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쓰시되 좀 주변 분들의 법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죠. 그거 좀 이용하셔가지고 민사 청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저희도 바라고 있을게요.